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설악산 봉정암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구법당으로 정멸보궁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봉정암에 대한 연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용척에 자리하고 있고요. 용의 이빨처럼 생긴 용화장성과 공룡 능선이 마주하여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국내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부처의 뇌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으로 643년에 당나라에서 자장율사께서 뇌사리 5가를 모셔와가지고 사리탑인 5층 석탑에 봉안하고 이 봉정암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자리한 그 정멸보궁을 기준으로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뒤를 보시게 되면은 정멸보궁 뒤쪽에 봉우리가 바위로 이루어진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려하죠. 저거가 이제 저희는 저렇게 입속으로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그냥 선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자리 자체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청룡을 한번 볼까요? 저쪽을 보게 되면은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그쪽이 청룡에 해당되는데 기세가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앞쪽에 보면은 저 삼각형의 저 봉우리가 바위로 이루어진 저 봉우리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풍수에서는 저거를 탐낭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학자나 이제 그런 그 기운이 이제 인자하고 그런 기운을 지닌 사람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법당 앞에 이 바위 안반이 여기서 크게 이 안반이 여기서 이렇게 작아 보여도 뒤에서 보면 엄청 큰 바위인데 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입속으로 저쪽 너머에서 오는 바람이 일로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바위가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 이 바위를 치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서 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궁 자체가 굉장히 아늑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백호를 보게 되면은 절로 쭉 내려가면서 백호가 있는데 저쪽에 바로 안반이 크게 이쪽으로 기운을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멸보궁 자리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온한 자리로 있고요. 이 맥은 어디서 왔냐면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중청을 거쳐가지고 소청을 지나 지금 이 정멸보궁 쪽에서 맥선이 이렇게 쭉 타고 돌아가지고 이 정멸보궁 자리를 돌아서 저기에 있는 사리탑에서 기운이 이제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적의 그 수행터로서는 아주 최고 자리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멸보궁 자리도 보면은 저 뒤에 바위가 암석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떡처럼 가로로 해서 그 시루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자체도 이렇게 흐르는데 그 자리도 크지는 않지만 그 수행터로서는 아주 적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신정멸보궁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법당의 그 현물을 한번 볼까요? 저게 바위들이 입석이죠. 풍수에서는 저 입석을 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인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청의 저 바위를 한번 보세요. 두둑하게 있죠. 저 바위에 만약에 바람이 여기서 치고 오르면은 바람이 이렇게 툭 쳤을 때 바람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법당을 잘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신법당으로 가기 이전에 이 바위를 한번 보세요. 이쪽 바위. 신법당의 그 초입에 있는데 이 바위가 신법당의 이제 청룡에 해당돼요. 그럼 이게 그 기운을 갖다가 여기서 저쪽에서 내려온 용이 여기서 기운을 뭉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바위가 입석이죠. 바로 이제 요 맥이 그 구법당을 지나서 저기에 있는 이제 사리탑까지 진행하는 맥입니다. 근데 그 사리탑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맥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을 탁 이렇게 절벽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맥 하나가 이제 멈춘 거고 그 사이드로 또 쭉 가면서 바위가 하나 이제 맥이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요 구법당에 요 자리를 보시면 돼요. 바로 뒤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쪽으로 라운딩을 치는데 물이 그 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법당에는 물로서부터도 보호를 받고 저 바위 앞에 있는 바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리라 자리는 크지 않는데 저 자리가 아주 유지로 되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신법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신법당에 요거 한번 보세요. 뒤에 현무바위. 바위가 잎색이지만 물론 이렇게 섰어요. 가로로. 그럼 맥이 절로 쭉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지금 요 건물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맥이 이렇게 해서 저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신법당이 들어서기에도 적당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청룡에 이렇게 멋있는 바위가 있다는 거는 역시 이 정멸보궁에는 백호나 청룡이나 어디 뭐 수행터로 손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기. 여기는 신법당입니다. 법당 아닌데 그 부처님의 그 모시는 그 자리에는 연화대 위에 방석을 이렇게 놨죠. 왜 그러냐면 이 봉정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형상을 여기 앞에 안 모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법당의 백호를 보세요. 백호에 이렇게 입석들이 많죠. 저는 이걸 다 선인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청룡종을 보더라도 청룡에도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면은 그 산이 저 골짜기에 산이 이렇게 올라가죠. 저런 걸 우리는 선교라고 그래요. 그게 다른 말로 선인들이 하늘에 뭔가 보고를 하러 갈 때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그 신법당의 안산은 어디냐면 저 탑 있죠. 보탑 자리가 여기에 안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산도 보면은 목화채죠. 바로 그 탑 옆에 목채가 하나 있고 바로 또 왼쪽으로 화채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선인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저 화채 같은 거는 어떻게 보냐면 하늘에 올리는 향로 같은 걸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향을 피우고 하늘의 상제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뢰는 그런 형상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행터로서 굉장히 최적인데 원래 이 자리가 큰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수행터들은 자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의 기세가 이렇게 강해요. 이런 데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이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산이 부들부들하고 이 지세가 온화하면은 편해서 사람이 수행이 잘 안 돼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너무 편하면 눕고 싶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앞에서 보면 앞이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수행터가 작게 이제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청룡과 백호가 교세를 잘 이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바람을 특히 여기 신법당은 백호 쪽에서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온한 자리입니다. 특히 옆에 있는 이 선인들의 그 형상을 뗀 바위들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참 와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꼭 오세요. 여기는 3번만 올라오면 심중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영험한 기도대량입니다. 잠시 그럼 이제 석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뇌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사리탑인데요. 그럼 이 사리탑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디서 왔나 한번 볼까요? 그럼 저쪽에 이제 저기를 한번 보세요. 이 맥은 어디서 하냐면 설악산 대청봉에서 중청, 소청을 거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법당이 있어요. 그 뒤에 라인을 쫙 보면 바위가 줄 서서 쭉 내려오죠. 그걸로 맥이 하나 이제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이제 신법당에 이제 백호 쪽이에요. 거기서 맥이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일로 쭉 돕니다. 그러니까 구법당을 지나서 쭉 돌아서 여기 지금 현재 사리를 모신 그 탑까지 이제 맥이 왔어요. 그러면
탑 밑에 돌을 보게 되면은 이 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는 건 맥이 이제 금방 진행을 이제 마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탑이 서 있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탑에 우리가 절하는 자리가 이게 우리가 혈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기 굉장히 높은데 생각보다 바람이 치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보탑 기준에서 저기 그 신법당의 현무에 해당하는 곳이 여기가 뭐냐면은 청령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안을 보게 되면 안산을 보게 되면은 쭉 맥이 이제 토금처럼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저 끝에 부분에서도 저게 이제 금체, 형체는 금체 비슷하지만 저게 사실은 저건 화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할 때는 이렇게 기세가 강한 데 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행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바위를 보게 되면 저 앞쪽에 한번 보세요. 저 앞쪽에 있는 바위가 쭉 나래비 서 있죠. 나래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제 봉저형이에요.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상제 봉저형으로 저 서 있는 분이 상제고 화관을 딱 썼어요. 아주 아름답게. 그다음에 뒤에가 이제 이제 옆에 뒤에서 이제 그 활기를 딱 편 이제 그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향로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서 있는 건 제가 선인들로 봅니다. 선인들은 이제 공부하시 향불을 켜놓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 하늘에 예를 올리는 거고 그 바로 다음 칸에 보면 바위들이 줄줄줄 서 있죠. 저거는 이제 하늘에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선교예요. 선인들이 짚고 올라가는 다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아주 최고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신법당에도 보면은 뒤에서 내려오는 바위들을 보세요. 굉장히 그 우람하죠. 저는 저것도 다 이제 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탑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봉정암 사리탑 그 뒤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소청에서 쭉 내려온 맥이에요. 맥이 쭉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공룡능선이에요. 그 유명한 공룡능선인데 기세가 대단하죠. 다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다도 보이죠? 바다도 보이고 그 저 사이에 울산바위가 있어요. 울산바위. 저 울산바위가 아주 아름답게 딱 보이죠? 저런 게 사실은 이제 저기 집 앞에 저런 산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화채로 돼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야 뭐 그럴 일은 없고 굉장히 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감싸 안았죠. 그 다음에 용의 이빨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용화장성이에요. 용화장성. 정말 빼어나게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차리타 기준에서 볼 때 용화장성하고 이 공룡능선이 감싸줘서 이 사리탑에 바람이 치지 않게 아주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은 산들이 쭉쭉쭉 서 있으면서 바위들이 쭉쭉쭉 올라가죠. 계단 같죠. 저게 이제 그 신선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계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선교사라고 그래요. 선교사. 다리 교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 전번에 말씀드렸던 저쪽에 이제 상제 봉조형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바위가 쭉쭉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입석바위가 많은 곳은 하늘의 기운을 제대로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아주 많이 서려 있는 곳으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행정고시나 뭐 학문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이쪽에 와서 기도하시면은 아주 수승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많이 춥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